여러분, 똑같이 24시간 노력했는데 누구는 자고 일어났더니 몇 억이 불어있고 누구는 오히려 빚만 늘어납니다. 이게 내 뇌 속에 있는 운 차단기가 작동 중이라 그런 겁니다. 이 차단기만 내리면 내 노력의 가성비가 10배, 100배로 튀어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맨땅에 헤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뇌 설정을 완전히 리셋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날 때쯤 운 좋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2가지, 그리고 그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해결책을 통째로 가져가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가 파란불 뜨면 하루 종일 입맛도 없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우울하죠. 매출이 좀 안 나오면 역시 나는 돈복이 없어 라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사실 이런 반응이 지극히 자연스럽긴 한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반응이 여러분의 운을 실시간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실생활의 예로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바로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내면이 잔잔한 호수 같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가 말하길 내 내면의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면의 상태라는 건 여러분의 감정, 생각을 말해요. 보통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죠. 상황이 좋아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찍혀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 내면이 먼저 감사하고 평온해지면 그 에너지가 우주의 공명에서 부와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원리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실생활 예를 적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 하시죠? 주식 차트가 파란색으로 도배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차트를 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뇌가 알파파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손절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나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결과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내면이 스트레스로 꽉 찬 사람은 어떨까요? 뇌는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베타파 상태가 되고 편도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조금만 내려가도 뇌는 마치 내가 숲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사실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미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판단력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죠. 공포에 질려서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결국 가장 바닥에서 팔아치우는 최악의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면 상태가 나쁜 결과를 강제로 만들어낸 꼴이 돼버린 거죠. 제 고정 댓글을 보시면 잠재의식이 어떻게 불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원리를 담은 영상과 또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내면 상태 하나로 운명을 바꾼 아주 유명한 분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요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장항준 감독이세요. 이 장항준 감독 부부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데도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내면 상태는 이미 즐거움과 평온함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내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일단 오늘 즐겁게 살자 하는 그 마음이 이분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인 김은희 작가님이 먼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그널, 킹덤 같은 전설적인 작품을 쓴 세계적인 작가가 되신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내가 성공했을 때 장항준 감독의 그 내면의 상태입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너무 잘 나가면 은근히 비교가 되고요. 나는 뭐지? 또는 내가 통제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항준 감독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내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즐겼다고 해요. 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내면 상태가 수십 년간 쌓이면서 결국 본인도 흥행 감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 거죠. 내면의 상태가 평정심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간 만든 작품들이 흥행을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해온 겁니다. 누군가는 장 감독이 인복이 좋아서 운이 좋아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줘서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복과 배우들과의 관계조차 이분의 좋은 내면 상태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남들 눈에는 그래서 운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짜증내고 열등감에 찌든 감독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결국 내면 상태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모여서 현실이라는 결과물을 창조한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운을 바꾸는 첫 번째 비결 이제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면 상태를 평정심 상태로 만들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이제부터 무조건 평정심 유지해야지 하고 결심하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식이 빠지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자식이 말을 안 들면 그 결심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자책을 하죠. 나는 역시 의지력이 부족해 라면서 내면 상태를 더 마이너스로 깎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번 빠지는 늪이에요.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늪에서 탈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바로 메타인지 알아차림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5층 높이의 건물에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을 해야 하죠? 당연히 지금 내가 서 있는 1층 계단 앞입니다. 즉, 내 여정은 내가 가고 싶은 5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그 말은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가 되겠다. 5층 목표를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만 바라보다가 정작 1층에 있는 현재 내 마음 상태를 무시를 한다는 거죠. 운을 바꾸는 진짜 시작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주식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영상 보는데 무슨 말인지 쏙쏙 이해가 된다. 앞으로 내 인생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올라오며 희망참이 느껴진다든지 반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어우 짜증나 라든지 또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 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내 감정을 마치 제3자 관찰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또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너는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해? 라는 비난의 소리가 올라오면 그것도 역시 지켜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뛰던 편도체 스위치가 꺼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죠. 내면 상태가 점점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7번씩 하루에 해보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걸 보기만 해도 내면은 서서히 잔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운 차단기가 내려가고 행운의 주파수가 흐를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왜 어떤 사람들은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카르마, 우리 말로는 업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면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만큼이나 정확한 에너지의 원리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내보냈느냐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내게로 몇 배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해하거나 상처를 주면 몇 배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쉽게 카르마 통장 잔액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이 비정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카르마 통장에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일에 노력을 할 때 이들은 잔액 이자가 붙어서 10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카르마가 쌓여있는 사람들은 100의 노력을 해도 통장에서 계속 원금이 깎여가니 결과가 1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나가는 것도 다 카르마 잔액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운을 높이는 두 번째 해결책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카르마를 정립하고 나쁜 카르마를 짓지 않는 거예요. 좋은 카르마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축복 한마디 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에게 문을 열어준다던가 또 물질적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던가 누군가의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던가 이런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의 카르마 통장에 잔고를 채워넣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또 남에게 육체적 물리적 해를 끼치면 결국 여러분의 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행동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유행이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평정심 상태일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운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평소에 쌓아온 카르마가 그 노력의 결과값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의 운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당장 영상 끄시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30초 스스로 관찰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은 카르마 정립이 될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또 하이프로 여러분의 운을 확정 지으시고 댓글에 나는 나의 행운을 직접 만들어 간다고 남겨보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건 과학입니다. 자, 고정 댓글에 남긴 부의식 가이드북 선물도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마스테.